궁금합니다. 그 맛집이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 궁금하시잖아요. 보셨던 분들은. 그래서 주차장, 돈 안 들이는 주차장 이런 거 제가 다 내드리니까 경주 오십시오. 예, 저는 이제 스토리를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예, 경주죠. 너무 예쁩니다. 저는 전직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예, 좀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옷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줄이 나보게 다 걸어놓으니까 제 아는 유치원 선생님이 그 집 옷을 사러 가가지고는 어머나 이 옷을 누가 입을까? 그러니까 옷가게 언니가 자기도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손님이 이러면서 가만 그런 거 입을 수 있고 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스탠에서 영업 이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참 재밌어요. 남편이 승진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좋죠. 그죠? 본인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좋겠죠. 근데 저희는 막상 내가 이사하게 이런 게 아니고 문자로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데 난 이사됐어. 뭐 이러고 얼마 전에는 또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데 나 내년에 상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팅!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정말 그 평생원에서 시작해서 영업 이사까지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아내는 남편의 큰 산이 있으면 그 뒤에서 이거 나 좀 힘들어. 나 좀 쉬고 싶은 날인데 육아도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조금은 피할 그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의 가장의 자리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지나오는 시간 동안 저희 남편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제가 99학번이거든요. 오늘 제가 99학번이 좀 나이 나오죠. 원래 44살입니다. 네, 오늘 44살인데 저희는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저는 채팅으로 만났어요. 99학번 손 들어보십시오. 99학번, 00학번, 98학번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세이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요. 다 해보셨을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다 만났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지 제가 살아온 세월 44살 그 사람을 안지 24년 20살 때 만났거든요. 20살 때 채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와의 아주 첫 만남은 저는 아제르바이잔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제가 경솔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기간제교사였어요. 임용고시를 통과한 게 아니었어요. 임용고시 공부를 했었죠.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갔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경솔 유치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해에 나오는 교육과정을 빠르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쫙 봤었어요. 왠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 봤는데 드디어 제가 받는 문제가 나왔어요. 몇 페이지인지 알겠어요. 제목도 다 봤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다음부터 유치원 임용고사는 내 일이 아니라서 때려치웠어요. 그런데 유치원 일을 계속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색종이 잡기 자격증, 가대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유치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계속 자격증을 따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경솔 유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학사님한테 요거 잘하면은 그 기간제 자리가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교수에 일을 한다. 빨리 가! 그러면은 퇴근하고 나서 교차를 쭉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장학사님이 저희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계시던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냐면 예리야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유치원 일 하지 말고 딴 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겉으로는 네 속으로는 저 사투리 잘 씁니다. 임용고시 돼가지고 장학사까지 하면서 내보고 유치원 선생님 하지 말한다면서 제가 엄청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는 아메를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께서 정말 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의 그릇이 그만큼 못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못 살아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래서 유치원 일을 하면서 있는데 저희 옆에 선생님께서 남편분께서 암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다른 실내 쌓기와 소비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 학습을 다녀오면 클로레다 라면도 끓여주시고 뉴트리 라면도 끓여주시고 그리고 뭐 피곤하지 그러면 아세로라시도 막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좋다 좋다 그냥 그랬는데 저희 반 나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복약지도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뭐 뭔가를 줄 수가 없어요. 약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허락하에만 가능한데 통화가 되지 않으니까 약을 못 주고는 애가 막 열이 오르니까 계속 몸을 닦아주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가져오셔서 갈아가지고 애 입에 넣어주시는 선생님 그거 먹이시면 안 돼. 큰일 나요. 복약지도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약 아니에요. 이거는 약 아니에요. 먹여도 돼요 하셨어요. 그래서 먹였는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어떡하지? 얘를 들쳐업고 빨리 응급실로 뛰어가서 그또 TV를 많이 봐가지고 위세척을 해야 되나? 진짜 나 어떡하냐면서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걔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거를 먹고 한숨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첫째가 임신이 됐던 거예요. 근데 왜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임신하면 어때요? 약간 감기기가 오는데 임신인지 아닌지 모를 때인데 열이 막 오르고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조영양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병원은 안 가봤는데 요거를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종원이 먹였던 영양제 저 좀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요거랑 아이온 폴릭을 이렇게 보시면 300점이죠. 300점 100점입니다. 정확하게 보셔요. 100점이에요. 100점을 요거 제가 샀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뭐랬냐면 야야 너희 남편은 그 반찬 걱정 안 해도 된다. 물에 말아서 오이만 주면은 반찬 걱정 하나도 안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어요. 반찬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영양 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365일 중에 363일, 4일 정도가 항상 감기, 맨날 아픈 거죠. 그리고 저희 신랑은 가슴병이에요. 그래서 잘 걸어오다가 갑자기 저만 보면 이러는 그래서 저희 주말 부부거든요. 3대가 덕을 쌓인 주말 부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임명고시 치를 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독립유공자를 제일 부러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산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이왕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시락 일단 하나만 더 들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공무원의 길로 가서 평생을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건데 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막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3대를 덕을 쌓아야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말 부부에 저는 아메이도 덕을 쌓아야지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메이는 기회를 오지만 알아듣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여기 계신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조상님들께서 뭔가를 하셨을 거예요. 표는 안 나지만 뭔가를 하셨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말 부부였는데 그래서 맨날 그렇게 아프다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안 쉽다고 나중에는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남편한테 이거 좀 먹어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기 보면 USA라고 있잖아요. 5년 미국 다단계를 가면서 수저기도 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먹지 마라. 내 혼자 먹는다 하면서 저 혼자 요 100점을 10달 동안 먹었어요. 100점을 10달 동안 먹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너무 좋았었어요. 먹을 때마다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먹지 마. 뭐랬는데 이랬던 남편이 아메를 저에게 들고 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떡해 제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먹는 거에 약하거든요. 매주 요리를 배워와서 저에게 한 가지씩 해주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것도 혹 해가지고 그래요 이랬어요. 그래서 또 뭐냐면 제가 또 선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세로라시를 사면서 카탈로그로 보니까 화장품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에 그때 화장품이 좀 비싸게 느껴졌어요.
저는 막 10,000원짜리 막 이런 거 니샤 이런 거 쓰는 사람이라서 제 기준에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못 쓰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뭐랬냐면 저한테 그러면 아미 미팅 10번만 들으면 그 화장품 그 아미에서 필요한 거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번 사다가 오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이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애도 안 봐도 되고 이거 딱 보고 있으면 그 뭐 강의는 안 드리지. 오로지 카달로 제 머릿속에서 카달로그가 넘겨가는 거죠. 저거를 사달라 할까? 저거를 사달라 할까?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처음 아메이는 약간 선물 좋았어 이런 건데 저희 남편은 정말 열심을 다했던 거죠. 저희 남편은 미래가 걱정이 돼서 항상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자격증이 한 30몇 개가 될걸요? 네, 엄청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격증을 따면 끝까지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운전면허 강사 자격증. 그래서 딱 2명 가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완벽하죠. 제가 얼마나 베스트 드라이버인데요. 이랬던 남자가 가져온 아메이가 저는 처음에는 그래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좋겠지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의 아메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의 아메이였고 남편이 미팅 미팅 가자 하면은 가고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남편 이제 저희는 이제 미팅이 토요일에 미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짱 튀기는 게 있어요. 나 오늘 애프터 안 왔다. 하지 마라 이러고 왠지 기분 좀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애프터 좀 갈게. 그래서 되게 튕기는 아메 있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다들 어떻게 그렇게 튕기는 아메를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 반대의 경우가 많아서 남편 어떻게 막 해가지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이거 다 나중에 입장이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배짱 튕기는 아멘을 하다가 제가 셋째를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아멘은 계속 했었어요. 아멘은 계속 했었고 어떻게냐면 둘째를 놓고 열심히 아멘 해야지 해가지고 바디키를 해가지고 살을 싹 뺐는데 갑자기 임신이 됐대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노? 그래서 어쩌겠나야지. 그래서 이제 아기를 놓고 이제 배를 이렇게 남사만하게 굴러서 이제 있었는데 저희 막내가 8월에 그 생일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2월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1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2월 달이 되면 제일 칼바람이 부는 거죠. 내가 재계약이 될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새로운 직장을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2월 달에 어떤 데냐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있는데 2월 달에 저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8월이 제가 출산이기 때문에 미리 나와야 되는 생인데 제 자리 대신 누군가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때 38의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38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와 자격증을 막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하는데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원감 선생님을 좀 예쁜 사람 좋아하셨는데 그분이 38인데 38 같지 않은 38이었어요. 노안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감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아찔했었어요. 저는 셋째를 놓고도 저는 일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과연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저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렀을 때 저희 스폰서님께 다시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스폰서님 나 아무리 보니까 아메인 이거저거 자격증 따는 이건 아니고요. 저 다시 아메인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때 여기 지난번에 뵈셨던 한순영 스폰서님 저희 스폰서님이시거든요. 스폰서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배가 불러서 요리 미팅도 하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리원에 그때만 해도 조리원에 외부인이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홈미팅하고 혹시나 2주 동안 어떻게 안 될까봐 조리원에서 홈미팅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2012년에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그 전에 남편의 아메이였다면 2013년 1월 12일부터는 저의 아메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4월에 제어의 힘으로 SP가 성취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즐겁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GP 성취해가지고 그 다음에가 저희가 그 크루즈 갈 때였거든요.
이렇게 일본하고 중국 가는 그 크루즈가 있었어요. 크루즈 타야지! 라고 했는데 스폰서님께서 7월달 요게 토요일 미팅 마지막 날 1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저에게 오셨어요. 브레이크 독립하고 사이드 400 하면 월 300 나온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300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했는데 갑자기 저희 분의 햄전이 들어간 거죠. 300 나오면 나 뭐 할 수 있지? 나 뭐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 300만 원이 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저의 현실을 봤을 때는 300만 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F톤을 다 마치고 대구에서 경주를 내려오면서 저희 남편에게 그랬어요. 요거 브레이크 독립하고 사이드 400이 하면 300만 원이 매달 나온다는데 나는 저 300만 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을 아무리 봤을 때는 300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갑자기 울음이 빵 터졌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내려오면서 막 너무 갖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고 상황은 전혀 안 될 것 같으니까 울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가슴이 같이 울고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자는데 전화하면 말 못할 것 같다고 카톡으로 구구절절절절절하게 막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는 제가 9월이 딱 시작이 됐어요. 9월이 되면서 해봐야지. 나 일단은 큐 쌓아야 큐라도 한번 달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9월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될까 말까 뭐 울기도 하고 막 했는데 진짜 10월 1일부로 큐 사파이어가 들어간 거죠. 네. 고백 1월 12일 날 마음 먹고 제가 10월에 큐 사파이어가 들어간 거죠. 저 PT도 되기 전에 제가 큐 사파이어의 상황으로 PT가 성취가 된 거예요. 저 옛날 모습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PT 돼가지고 기록 우리 역대 사장님 얼굴 다 나오죠. 역대 사장님 얼굴 다 나오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래티늄까지 성취를 하고 제가 그해 5월에 사파이어가 성취가 된 거죠. 근데 경주도 제 이후에 젊으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 전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에는 웬 애기 엄마가 와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큐 사파이어가 되었고 사파이어가 되었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예쁠 수도 있잖아요. 저 젊은 세대기 어째 저래 했겠노 이런 게 있으니까 잘한다 이걸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그럴수록 사람 어때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고개 올라갑니다. 내가 사파이어가 되었잖아 하면서 감사함을 못 느끼고 모든 게 그냥 당연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제품 좀 멀리 좀 갖다 달라고 하면 품절입니다. 왔다 갔다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다. 속으로 왔다 갔다 돈 차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품절입니다. 딴 것도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겨우 사파이어 유지를 했던 거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할 줄은 아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니까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파운드 사파이어가 되고 다음에는 이제 에메랄드까지 계속 그 다음부터는 쉬지 않고 제가 계속 성취를 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자. 예.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또 요리 명장도 했습니다. 아유, 그죠. 여기 보면 다이어트 요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보면 다시 나는 아니지만 그때도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요리하니까 나를 위한 다이어트 요리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장기 다이어트 요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여기 그 킹룸에서 예선전을 하고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저도 분당이 저에게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곳이 저는 분당이라서 오늘도 분당이라 했을 때 더욱더 저는 설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재밌는 거는 혹시나 여러분께서 본사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꼭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작게 해달랬더니 얼굴만 작게 해주시고 이거 혹시 머리 옆에 뜨는 거 보이세요? 그럼 얼굴이 작아지면 여기도 작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또 얼굴만 작게 해주셔야 돼요. 사진 저렇게 그래서 다 작게 해주셔야 돼요. 다 작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아미 우리 브랜드 가시면 아미 브랜드 가시면은 제 요리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 스튜어트 포터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요리 있거든요. 근데 3월에 스튜어트 포터가 안 나온대요. 저는 스튜어트 포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있을 때 우리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에메랄드도 됐고요. 에메랄드 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저의 현실이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될까? 하면서 제가요 이렇게 에메랄드 포럼을 갔지만 에메랄드 포럼에서 웃지만 웃는 게 아닌 웃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의식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기력, 절망, 포기, 두려움, 근심, 회피, 분노, 미움, 공격 저게 다 저의 상황이었어요. 다이아몬드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고 저 파트너 이만큼 제가 도와줘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도 않는 거 보고 있으니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아미를 왜 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미팅을 막 하고 있으면서 항상 뭐 파트너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100%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도 그렇게 항상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 파트너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아미를 때려치우자까지 되는 거죠. 미팅장을 가면서 좋다. 이까지 왔으니까 나 일단 오늘 미팅까지 듣는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아미를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미를 때려치워야 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 뭐 할 수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 하면 되지. 그럼 유치원 선생님 하려고 하면 내가 아침 8시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한테 애 맡겨놓고 나 나가면 되지. 퇴근하고 뭐 아메에게도 늦게 오는데 뭐 똑같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이게 막 릴레이를 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이렇게 바뀌고 막 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면 예리야, 너 아메 하면 아메로 아메 안 하고 너 유치원 선생님 하면 너 정말 아이들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너처럼 포기하는 삶을 시킬래? 아니면 아이한테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용기 주는 삶을 살래? 어떤 거 할래? 하니까 유치원 선생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은 나 잘해야지 난 마음 먹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단이 아닌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냥 난 할 거다. 나는 다이아몬드다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때 또 그러고 나서 또 요 결정을 냈는데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가야지 그런데 9월달 넘겨버려. 9월달에 큐를 못 들어간 거죠. 죽겠는가요? 나 어떡하면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10월에 미팅이 있는데 그때 제가 꼭지가 제대로 돌아버리는 거죠. 나 무조건 간다. 나 11월 1일부로 나 무조건 큐 다이아몬드 들어간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는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그 주에 마음을 먹고 그 주 토요일날 제가 어린이 성장을 통해서 1000만 PB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 요리 명장이지만 저 뭐로 유명하냐면요. 퀸 세트 못 파는 요리 명장으로 저 유명하거든요. 그럼 내가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막 결정을 내리고 이제 결정을 딱 내리고 그날 아침에 꿈을 싹 꿨는데 그때 한참 도깨비가 유행을 그 기억이 안 나. 도깨비가 지나갔을 때인데 도깨비의 이동욱이 저희 꿈에 나왔었어요. 잘생긴 사람이 나왔죠. 근데 도깨비 이동욱은 항상 검정색 옷을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도깨비 이동욱이 하얀색 옷을 입고 제 손을 싹 잡아주는데 갑자기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난 다이아몬드 간다. 나 다이아몬드 간다. 끝났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고요. 여기 저희 다이아몬드 그때 저희 그 3명의 친구들과 같이 다이아몬드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강의를 막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비즈니스를 막 먹었을 때가 바로 33살이었던 거죠. 아까 그 38의 그 선생님을 봤을 때죠. 그때가 내가 33살이었거든요. 그때 일어나 저러나 5년을 지나갈 거면 나는 해보는 걸로 마음먹고 5년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38에 큐 다이아몬드가 되고 39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희 엄마가요. 33세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5년 있다가 38에 저를 모셨거든요. 그때 39.
제가 돌이 되기 전에 저희 아빠가 하늘을 나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 가정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키우시는 거는 전혀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면서 저를 키우는 건 걱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본인의 여자로서의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 우리 엄마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가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진짜 우리 딸한테는 우리 딸의 33살과 38과 39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아이의 스토리를 저와는 좀 다른 더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정말 재밌는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저희 파트너 아이들과 같이 소비자 아이들과 같이 뭐 역사 체험도 갔었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부터는 파트너 아이들과 같이 그 어학연수도 같이 가고 애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홈미팅 하다가 꿈발표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생리대를 기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장형이거든요. 뭐 돈 많이 벌면 할 거 뭐 너 같이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매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는데 자립을 해야 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생일에도 기부를 하고 연탄 봉사도 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문을 나누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우리가 환경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플로킹도 하고 있고요. 저희 소비자 중에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재활용품으로 작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엑세스 캔 꼭지 30개 모으고 우리 세제 뚜껑 모아가지고 이런 걸로 작품 활동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너무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희 패밀리 다이아몬드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두바이 리더십까지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들었을까요? 코로나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코로나는 힘들다 했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거에서 모든 걸 멈추고 집에 있는 그 순간 아이들과 함께 오롯이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같이 뭐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솔직히 더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때는 워라벨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향해서 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TV 보면서 이런 거 했었어요. 저희 이게 TV 보면서 1박 2일에서 어느 전라도에 있는 어느 여기 뭐죠? 그 자연휴양림 같은 곳인데 뭐 이를 가다가 저희 남편이 저런 것도 못하나 뭐 이러는 거죠. 그럼 저 작년 바로 예약해서 그 다음 주 가가지고 네, 그래서 막 했는데 제일 시끄러운 게 저희 신랑이었고 네. 그리고 뭐 TV를 보다가 갈치. 제주 갈치 나오는 우리 광해가 안 되면서 뭐 제주도 가버리고 네. 저희 막내 한참 전후에 나올 때였어요. 유튜브 하다고 그러니까 부모는 TV 보다가 영화를 하다가 저희 남편 영화하다가 아빠하고 제주도 하이킹 갑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하이킹 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도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기 어린이 성장부터 해서 저희 도전이 시작됐어요. 왜 도전했냐면요.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우리 파트너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으로 제가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던 거죠. 여기 분당이잖아요. 네. 저희 뭐 6시간 촬영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으로 제가 1회 출연자거든요. 그리고 또 리더의 지혜도 제가 나왔네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지시면서 눈도 많이 밝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저는 절대 울어서는 안 잤어요. 학교
갈 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틀을 주시거나 아니면 과제를 주시면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전면적인 주입식 교육에 특성화된 사람이지 뭐 창의성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선생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해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 실력이 늘어나고 저는 그렇게 해서 계속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만의 법칙은 독일 철학자 헤겔이 말한 개념이죠. 물이 100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액체 상태지만 100도가 되면 끓어서 기체로 질적 변화를 하잖아요. 일정한 양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에디슨.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에디슨은 몇 번이나 실험했을까요? 2000번 이상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수많은 시도가 누적된 끝에 질적인 비약이 가능했던 거죠.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손예리 리더님이 마음의 인사에서 얘기하잖아. 잘하는 못하는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시도했을 때 다음의 길이 보일 거다. 그리고 잘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면 돼요. 네, 저의 아미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품을 잘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매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운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지속적으로 했던 것. 근데 그것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더 쉽게 포기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이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다시는 또 핀업 해가지고 좀 더 나이 들면 절대 저런 옷 못 입는다 이러셔가지고 스폰서님하고 저런 옷도 입어보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드로잉 랩에 먼저 또 출연하게 된 거죠. 키랑 눈목이랑 옷을 빨아주는데 여기서 거북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저희 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뚱뚱도 해요. 저희 아이는 지금 키가 155. 근데 지금 요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위로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로잉랩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가 보면은 나중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희 아이가 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걸 보면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무조건 마이크로바이옴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한 거죠. 엄마 아빠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어진 상황에서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타의 추종을 고려할 만큼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죠. 저희 아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거의 평균 0.5% 이내 들어가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나 딴 건 없어요. 오로지 임신해 바디키 해가지고 바디키 실수로 임신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이 엄청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북목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저렇게 좀 높았었어요. 근데 이거 계속 스트레칭을 하고 하니까 거북목이 완전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안에서 안 좋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막 정말 목표를 향해서 비즈니스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잠자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뭐 1박 2일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아침에 전화해서 일어나라. 진짜 엄마가 계셨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건 있잖아요. 저희 또 아빠는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주말에만 오는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탐기자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던 이 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 많은 송이가 열린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열렸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준다는 거죠. 대부분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여기 바로 옆에다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또 바로 옆에다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1m 떨어뜨려가지고 물을 줬다는 거죠. 그럼 처음엔 어떻겠어요? 말라 죽는 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나 저 물 먹어야지 하면서 꼬리를 뻗어나가는 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시들면 더 멀리 물리를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능력을 키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다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옆에서 바로바로 챙겨주지 못했지만 어쩌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전적인 힘을 키워주고 있었구나. 이 아메를 통해서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이아몬드 막 도전할 때 저희 아이인데 저희 아이는 이렇게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 바쁘니까 자기 양말이에요. 자기 양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옷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 인형의 머리카락이 다 짧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었으니까 얘가 혹시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한 것 같아서 은송아 왜 인형의 머리가 다 짧아? 라고 하니까 엄마처럼 되고 싶었어. 쥐 머리 한번 잘랐다가 저한테 등장 한번 맞았거든요. 쥐 머리를 못 자르고 인형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서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리 미팅을 저희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건 연어 스테이크인데 연어 스테이크를 해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요리를 해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없을 때는 저희 큰애가 아이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돈가스도 튀기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그 사진 보시고 그 푸릇푸릇한 거 보이시죠? 뭐냐면은 저거 봤던 게 있으니까 파슬리를 돈가스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죠. 밥을 보세요. 밥은 만큼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그랬었어요. 이거 보면서 그랬었어요. 아 진짜 유전적인 힘과 엄마의 아빠의 뒷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다 따라하더라고요. 친구야 넘어가자. 쭉. 예, 여기 저희 첫째예요. 저희 첫째인데 제가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도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오면 빨갛게 열감이 일어나서 너무 간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겨울에도 항상 냉동실에 물을 얼려놓고는 그걸 얼음병으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애 목욕을 하고 물 마사지 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아토피였는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목욕탕만 갔다 오면 피부를 뜯어내고 싶은 만큼 열이 올라오면서 가려운 거예요. 그 제가 저희 아이한테 줬으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안 써본 거 없이 저 정말 다 썼던 것 같아요. 좋은 거. 근데 어떻게 최저가 찾는다고. 애 재워놓고 옆에서 계속 최저가 찾는다고 바빴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아메에 처음 했을 때 GNH 로션 이야기 해주니까 그때 제가 처음 했을 때 GNH 로션이 6,800원이었어요. 그게 제가 쓰려니까 이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싼 걸 어떻게 우리 애한테 써? 근데 너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둘째를 가지게 된 거죠. 둘째도 제가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이에서 제가 막내 선생님이기 때문에 모든 꾸준히 일을 제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회 시즌이었는데 임신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시기 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막 운동회 하다가 저희 요 앞에 아이가 분명히나 계류유선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가 생기고 바디키를 해서 저희 셋째가 생긴 거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날 때는 다 작게 태어나는데 저는 울면 먹이고 계속 분유 먹이고 해가지고 한 100일만 되면 6kg 쭉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제 요리 병장 갈 때였는데 이제 이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 성장을 시작해가지고 키가 쑥쑥 크기 시작한 거죠. 예, 요거는 제 다이아몬드 때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큰애는 17살, 둘째는 14살, 셋째가 12살입니다. 이 조금보다 살 많이 빠졌어요. 12살이면. 이번에 저희 치앙 화이트인데 큰아이가 없잖아요. 저희 지금 이렇게 저희 큰아이는 필리핀에 유학, 일본 저희 첫째, 둘째는 필리핀에서 유학 중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못 간다 이래서 3달만 영어 배우고 해가지고 어학연수를 보냈어요. 어떤 수준이었냐면 A, B, C, D, E까지 알고 필리핀을 갔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도 몰랐어요. 대문자 E까지만 알고 필리핀을 보냈던 거죠. 그랬는데 얘가 엄마 나 중학교 필리핀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A, B, C, D, E까지 알고 겨우 이제 한 2달 반 어학연수 했는데 이런 아이가 무슨 성적이 되겠나 해가지고 떨어질 거 뻔히 하니까 떨어질 거 아는데 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아 이랬는데 그게 합격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 유학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가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같이 들어가는 친구들끼리
파주에서 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꿈과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원래는 아이들이 10시인가부터 자야 돼요. 근데 자기가 먼저 11시 반까지 더 공부하고 자도 돼요? 라고 막 물어볼 만큼 아이가 스스로 막 적극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에 있는 사우스빌 국제학교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오빠가 하니까 동생도 지금 따라가서 같이 있고요. 2년차 들어가고 막내는 방학마다 필리핀에 들어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다음 주 1월 1일이면 또 필리핀에 들어가서 2달 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오는데 이제 한 어학연수 간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된 거죠. 방학마다 들어간 지.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수업을 받는 걸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가면 아빠가 아이고 야 영어 시간 영어 해봐라 이러면은 그 옆에 집 종업원하고 같이 막 이야기하는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묘랄가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했으니까 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 도전해볼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 정도 한계원이야. 다음에 좀 더 잘하는데. 혹시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말은 그래서 포기한 상태고 변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마사가 아유 아메다 하면서 네, 나를 막는 게 나가 아닌가, 나를 가로막는 게 나가 아닌가, 이 말이 저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오래 진행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보다 선배님도 계실 것이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실 때는 과정을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버티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랬었어요. 엄마, XS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엄마, 아침부터 온라인 수업이에요. 아침부터 온라인 수업이고 한국의 온라인 수업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아침부터 선생님이 1교시부터 다 선생님이 직접 들어와서 수업을 다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기초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의 기초 과정이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년 동안 저희 아들을 혼자만 가지고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완전 기회였죠. 고액과에 맞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수업을 하면 뭐 잠시 딴짓을 하면 되지만 1대1로 수업을 못 듣겠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 듣다가는 수업을 듣다가 오전은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머리가 윙 하면서 그때부터는 잠을 자면 안 되니까 지가 막 집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XS를 먹으니까 엄마 잠이 탁 깨서 너무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들고 중학교 2학년도 지 인생을 위해서 저렇게 참고 외치는데 나는 상처 누가 해가지고 싫은 소리 하나 했다고 아니야. 오늘 남이 마지막이다. 내가 안 되는 거야. 다 잘 되는데 나만 하면 안 되는가 보다. 나만 바본가 보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도전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내야겠다는 생각. 근데 진짜 여러분 버텨내는 시간이 진짜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버텨내지 않고서는 생기지가 않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생기나 그래요? 한 번 더! 했을 때 그때 생긴다잖아요. 트레이너가 옆에서 한 번 더! 고객 한 번 더! 현이 한 번 더! 그 한 번 더에서 생기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내는 게 필요하시고요. 다음에는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지불하시든 노력을 하시든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이 대가 지불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하시고 나시면 그 대가 지불을 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갚을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이에게 기다리라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저희 파트너가 어머니 다른 부모가 여행 간다 하던데 좀 기다려봐봐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파트너 아들이 그런 말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우리 파트너도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는 정말 심장이 끊어져 나갈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대가집을 하셔야 됩니다. 대가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겨나가는 근육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근육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기서 한 가지를 받아가셔서 그걸 실천하는 게 바로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주신 이 시스템에 내가 들어왔을 때 근육은 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역행자 여기 보시면 그 무의식과 자아 이런 이야기 나오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있어요. 무의식 이성적으로 바꿀 수가 없대요. 당신이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방어 기제를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이런 무의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저 같은 아줌마가 비정규직이었잖아요. 이 아줌마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도 다른 분들의 기이한 스토리를 또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아니야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나 저 사람보다 키 크잖아. 나 저 사람보다 날씬하잖아. 나 저 사람보다는 키 잘 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누군가가 해당하는 거고 스스로가 이런 자의식을 계속 깨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2 전략 해가지고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말한다. 그래서 뭐냐면요,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 따위 자기 체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드림빌딩 아시잖아요. 드림빌딩 정말 좋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드림빌딩만 하시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 글쓰기 있잖아요. 글쓰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는 그 탱고와는 그냥 탱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의식을 깨우고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여러분이 대가 지불에 대한 것을 약속하는 걸 드리드립니다. 저는 진짜 이게 저희 아이들하고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제 어학연수를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가면 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단어 시험을 쳐야 돼요. 단어 시험을 치는데 어떤 아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뭐 10개, 20개를 외우는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나는 20개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작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봐.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나는 못하는데 웃기거든요. 웃긴 게 아니고 너무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파트너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의 딸이라는 거죠. 그분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정말 못하겠어요. 저의 능력 바뀐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저를 정말 너무나 좋게 봐주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스폰서님. 정말 아니에요. 시작도 하지 않고 겁먹고 있는 그 모습이 설마 그 엄마가 집에서 그러셨겠어요? 설마 집에서 아니야 엄마 그런 거 못해 엄마 그런 거 못해 하셨겠어요? 아니죠. 아이 앞에서 누구보다 더 멋진 엄마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에게 모습 보내주는 거죠. 제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더 멋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이 유전자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딱 탱고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항상 좋았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었어요. 오면서 와 옛날에 그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매년 피납을 했었지 막 너무 멋있다 막 이랬는데 그런 때 있었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약간의 침체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이렇게 세우기 저는 진짜 탱고였던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탱고화를 놓지 않고 매일 했더니 제가 성장했던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었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은사이 엄마 은사이 공부 좀 시켜. 1학년 때 은송이 어머니 은송이 받아쓰기 공부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랬었어요. 그랬거든요. 네, 걔들도 반복했었어요. 저도 반복하고요. 그런 반복의 힘들이 여러분들을 키워내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아멘은 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안내하는 이 일을 매일 나의 꿈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매일 행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축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비전 보너스가 발표됐잖아요. 12년 동안이에요. 12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작하신 분도 비전 보너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 시작하는 사람도 비전 보너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꾸준히 나의 해야 할 것을 하시는 분에게는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있죠? H20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거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라스베가스 가면요. 다 들어가잖아요. 가면 이제 높은 피들보다 차례대로 쭉쭉쭉쭉 먼저 이제 1차 들어가시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제가 다 해보셨으니까 좀 늦게 입국을 하잖아요. 갔더니 뭐셨냐면 스폰서님이 먼저 들어가신 스폰서님께서 여기 들어가니까 명품이 엄청 많아. 명품이 엄청 많아요. 니네한테 빨리 오셔서 가져가세요. 근데 전 다이아몬드니까 물건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내 돈 주고 명품 사려면 그런데 그 선물 주면 받아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가져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명품을 들고 왔던 거 기억이 나요. H20에도 주시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꿈꾸십시오. 다이아몬드보다는 더 높은 피들로 가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먼저 나가지고 더 멋진 선물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죠.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매일매일 반복해서 멋지게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